김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혹은 은하계에 생명체가 존재할까? 이 물음은 인간이 우주 탐사를 시작하게 된 궁극적인 질문일 겁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에서 생명체의 존재를 찾지 못했지만 천문학자들의 노력으로 생명체의 징후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금성에서 발견된 생명체 흔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경수 과학탐험가,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며칠 전이었었죠. 금성에서 생명체 흔적이 발견됐다고 알려져서 큰 화제가 됐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요 며칠 국내외 과학면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금성 대기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뉴스긴 한데요. 아무래도 최근 우주 탐사가 화성과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주 생물학 탐사 관점에서 큰 쾌거라고 외신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금성에서 발견된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쾌거는 쾌거인데 네. 화성에서 나와야지 금성에서 나오면 어떡해요? 화성으로 가는데 우리는. 네. 참 그게 좀 아쉬운데 네. 지금 보통 생명체 흔적이라고 하면 물이 있다고 하는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네네. 생명체가 있었다고 하는, 존재했다고 하는 유기물이나 아니면 네. 박테리아 흔적이든 뭐든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번 발견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생명체를 발견한 건 아니고요. 금성 대기에서 생명 활동의 흔적을 제시하는 물질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14일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미국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이 금성의 대기에서 다량의 포스핀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네, 이 포스핀 가스는 유기물질을 분해해서 발생하는 물질인데요. 주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를테면 호수 밑바닥이나 동물의 내장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발견을 통해서 금성 대기에 미생물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포스핀이라는 물질은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곧바로 다른 물질로 이렇게 산화가 돼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한 번 나타났다고 해서 뭐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져야만 이 대기 안에서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성 안에 뭔가 생명 활동이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생명 활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발견이 가능한 거죠. 갑자기 귀가 이렇게 확 뛰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아이디 K7980141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금성의 생명체 흔적 이렇게 물음표 하시면서 그 뜨거운 행성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지금 금성은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네. 우리 예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러시아에서 탐사선 보낸 것 그 정도 수준이고, 그렇죠.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표면이 뜨겁잖아요. 금성은. 네네. 이 생명체가 어떻게 살 수 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성은 태양계 내에서도 가장 혹독한 환경으로 유명한 행성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보다 태양의 30%나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열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두꺼운 이산화탄소가 이 대기를 휘감고 있다 보니까 온실효과로 지표면의 평균 기온이 약 460도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기압도 높아서 지구의 약 90배 이상에 해당하는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찾는 이 과학자들도 온도가 더 낮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태양계 외곽 행성, 이를테면 화성이나 목성, 또 토성의 미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는데 근데 금성에서 뭔가 발견을 했다고 하니까 다들 뭔가 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사실 금성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성은요. 근데 금성의 생명체 탐사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렇죠.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일단 금성 표면 자체는 혹독한 환경이지만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금성의 대기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꾸준히 여겨왔습니다. 대기예요. 아무래도
금성 표면에서 약 50km 정도를 이제 대기라고 보는데요. 네. 이쪽은 그 기압과 온도가 지구랑 비슷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정도의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금성 탐사를 시작한 거는 구소련인데 1961년 베레나 1호를 시작으로 14호까지 운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도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지만 마리나 탐사선을 운용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 두 나라가 경쟁을 하긴 했지만 먼저 금성 표면에 착륙한 탐사선은 소련의 베레나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았는데 1970년도 12월에 이 베레나 7호가 금성 표면에 착륙을 하긴 했는데 네. 23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네, 표면 온도와 기압이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일단 지표면에 착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머무르는 시간 동안 잽싸게 빠르게 이렇게 뭔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니까 다른 행성에 비해서 탐사에 좀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근데 그러면은 탐사선이 직접 가가지고 그 금성의 지표면에 그 가서 활동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금성의 어떤 생명체 탐사 같은 경우에는 위성처럼 네. 대기 바깥에서 뭔가를 이렇게 확인하거나 이러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금성 탐사에 이제 집중한 프로젝트를 보면은 유럽 우주국의 비너스 익스프레스라는 이 궤도 탐사선이 2006년도까지 금성 궤도를 약 600회 이상 공전하면서 이 금성의 대기와 또 구름의 운동 방식을 규명하는 탐사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일본의 그 항공우주국에서 발사한 아카스키라는 그 탐사 위성이 2015년도 2월 달부터 또 금성 궤도를 돌면서 금성의 기상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요. 마성의 영민님께서 얼마 전에 토성 위성 엔켈라두스에서 복합 유기분자 발견된 것처럼 이번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카르마 국뽕님께서는 곰벌레의 한 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엔켈라두스까지 언급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 청취자분들 수준이 제가 일부러 자랑하려고 일부러 물어봤어요. 저희 청취자분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금성 대기권에 미생물이 존재하면 지구까지 날아올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던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이번에 그 공동 연구를 했던 그 미국 카디프대 연구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금성 대기권에 미생물이 존재한다면 지구까지 날아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맥락은 이렇습니다. 금성과 지구가 그 지질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태양과 금성 지구가 일직선으로 정렬이 되면 이 태양풍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로 미생물이 날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팀이 이번에 그 금성 대기에서 포스핀을 관측한 게 이제 2년 전인데요. 네.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 연구팀도 또 비슷한 결과를 발표를 해서 이런 가설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학계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그 우리나라에도 그 지식이라는 저서가 그 출간된 영국의 천재 우주생물학자 이 루이스 다트넬 교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얘기하기를 포스핀 발견이 금성 탐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라고 또 유세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요. 덧붙여갖고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 금성 대기권에 밝혀지지 않는 사실들을 밝히고 생명체 존재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에 포스핀 가스가 발견된 게 금성 연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에만 진짜 뭘 보내지 말고 금성 연구에도 조금 더 힘을 써서 금성 쪽으로도 뭔가를 좀 많이 보내야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아마 앞으로도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나사에서 금성에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했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자료조사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저라면 금성에 가서 살지는 않겠지만 나사에서 실제로 금성 이 대기 위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래도 아까부터 대기 하시는데요. 지금 공중에 도시를 띄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이나 SF 영화에서 보면 되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도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실제로 그렇게 비슷하게 조감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유럽과 러시아에 비해서 이 금성 연구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 수준의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사실 예산 부족으로 추진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하는 계획이어서 또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주정거장 같은 거.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정거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화물 우주선을 만들겠다, 발사체 그렇죠.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거랑 거의 그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화성 탐사는 미국이 좀 앞서 있는데 네. 금성 탐사는 지금 그 구소련 얘기해 주셨지만 어느 네네. 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력의 우위가 있다 보니까 그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으로 탐사선을 보내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유럽이나 러시아는 전파 천문학의 태동지답게 이 전파 천문학을 중심으로 좀 천문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구 인접 행성에 대한 탐사에 집중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서로 잘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약간 좀 금성 탐사에 있어서는 네. 미국 대 유럽 이런 구도가 그렇죠.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청취자 이경희님께서 그 뜨거운 금성에 없었던 생명체 흔적이 나타났다면 혹시 태양의 온도가 조금 낮아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네.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 이제 지표면에서는 아직 발견적이 없는데요. 네. 그 대기 중에서는 아주 구소련의 탐사선들이 거의 1960년대에 가서 이제 어떤 그런 관측들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대기 중에는 충분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먹이가 되는 그런 유기 화합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관측이 됐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금성의 대기는 우주 생물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상하기에는 바이러스 같은 게 공중에 떠서 다니고 그렇죠. 그 바이러스의 먹이가 될 만한 유기물들이 대기에 존재하고 있다. 네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 금성에서 지금 생명체 존재 징후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제 연구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네. 미래의 금성 탐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그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성의 바다가 증발하는 과정에서 아마 미생물이 대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직접 그 금성에서 뭔가 생명체가 탄생한 게 아니고 지구나 화성에서 날아오는 운석이 그 금성의 대기에 미생물을 보냈을 가능성도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금성에 탐사선을 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방금 전에 지구나 화성에서 운석이 날아가서 금성으로 갔다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일단 지구에서 간다라는 게 꼭 지구에 있는 땅에 있는 게 같다는 게 아니고요. 예. 지구 궤도나 화성 궤도를 돌고 있던 그런 이제 운석들이 날아와서 금성에 충돌해서 그런 미생물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구에 그 생명체가 생겨난 것도 외계 행성에서 운석이 떨어지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설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금성은 좀 밝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화성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지는 않아서 연구할 그렇죠.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생명체 징후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푸른 하늘에 우리 모두 여기에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